자, 5번 찍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메디프론 지금 사도 되냐고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 지금 방송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강남스타일님.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캔들 차트를, 캔들 차트를 교육을 제가 뭐 한 4년? 전문가 4년 했는데, 엑소원에서만. 근데 캔들 차트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캔들 차트를 가르쳐 드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것 같아요. 눈높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진심 어리게 드린 말이 뭐냐면 엑소원에서만 4년 했는데 작년 말 정도에 깨달았어요. 작년 말 정도에 이게 회원들이 3, 4년이 지나도록 똥손과 금손이 이게 정해져 있구나. 저는 이게 회원들이 왜 소위 말해 똥손이 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로. 4년을 전문가를 했는데도 작년 말에서야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식을 한 20년을 하고, 그죠? 주식을 20년을 하고 증권사만 13년 있어 보니까, 제 초심이 없는 거예요. 제 초심이. 그러니까 초심이라는 거는 뭔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정말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막 넣었을 때, 막 주문표 썼을 때 그때의 그런 그 감정과 기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뭐가 이해가 안 가는지 뭐가 어려운지를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걸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교육을 하는 건데 캔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캔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번. 캔들이 뭔지 모르겠다 2번. 자,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일단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다음에 캔들 모양 이런 거는 구분이 가능하다 5번. 이거 아직 잘 모르겠다 8번.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거 확실히 알고 있다 5번. 모르겠다 8번.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난 진짜 깜짝 놀랐네. 지금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좀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제가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안 되는 건지. 아니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모르는데 매매를 어떻게 하고 똥손이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지. 그죠? 시가, 고가, 정가, 종가, 캔들의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패턴이 들어가고 패턴이 들어가는 위에 이제 서양의 기술적 분석을 같이 캔들이랑 구분을 해서 들어가죠. 자, 일단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자, 여기서부터 제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교육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양봉과 음봉의 차이가 뭐예요? 양봉과 음봉의 차이. 양봉과 음봉의 차이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시가예요. 시가. 그리고 시가와 종가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종가가 위에 있으면 양봉, 시가를 기준으로 종가가 내려가면 음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있어요. 시가는 요 캔들을 볼게요. 시가는 어디예요? 여기죠. 종가는 어디예요? 여기죠. 고가는 여기, 저가는 여기예요. 요 캔들에 있어서 이 가격에서 시작을 했고요. 요 시가 라인에서 시작을 했고 아이리버는 이날. 그 다음에 종가는 여기서 끝났고 고가는 여기고 저가는 여기예요. 오케이? 자, 시가와 종가를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 오늘은 일단 이거보다 일단 캔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일본이 좋다 1번, 일본이 싫다 2번. 나는 일본이 좋다 1번, 일본이 싫다 2번.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일본이 싫어요. 뭐 일본 네 미워요. 왜 O팀은 자꾸 일본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계실까봐 이번 찍으신 분들 그냥 빨리 나가시라고. 예. 예. 없죠. 예. 일본이 좋고 싫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차트는 어디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우리 자동차, 뭐 가전 이런 거 초반에 다 어디서 기술 들어왔어요? 우리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죠. 물론 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 세워지고 나서 기술 협약 같은 게 많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거지. 그거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차트와 기술적 분석도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차트,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바로 일본식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라 그러죠.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바 차트죠. 그죠? 예.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요런 바 차트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캔들 차트라는 거는 그죠? 이런 거는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 이해됐다 1번. 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교육 오래 안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차트라는 거는 일본식 차트예요. 그래서 증권사 출신, 특히 저처럼 증권사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신입사원 교육받을 때 다 강사가 누가 왔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기술적 분석하고 그러면 일본인들이 오고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는 아니어도 저도 뭐 일목균형표 아시죠? 일목선이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 와서 기술적 교육도 받고 그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신증권 공채 출신인데 옛날에 니코증권이랑 제휴가 좀 맺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신증권이 좀 오래된 회사라서 향후에 생긴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대신증권 또 오래된 회사잖아요. 니코. 대신증권 그냥 이렇게 니코 치면 예. 여기 보시면 니코인가봐요. 니코. 예. 니코 대신증권 뭐 2006년에 니코랑 이제 주식 수합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한 저처럼 오래 한 사람들, 주식 경력 한 20년씩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 서적을 많이 읽어요. 서적. 왜냐면 이 기술적 분석도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구성부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기술적 분석에서도 적어도 캔들 정도는 이거는 굉장히 일본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가 됐죠. 예, 일본이 좋아 싫어요라는 좀 우스갯소리 한 거는 그냥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요. 자꾸 일본을 강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은 그럼 HTS 보지 마세요. 예, 이거 일본식 차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해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차트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혼마 문해히사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일본의 전국시대 아시죠? 1500년에서 1600년대인가? 그때 이제 뭐 오다 노부나가랑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 있습니까? 뭐 다케다 신겐 나오고, 그죠? 그리고 저기 누구야? 나중에 누가 그걸 하죠? 이에야스가 하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부나가 부하였죠. 노부나가가 다케다 신겐한테는 계속 졌어요. 근데 다케다 신겐이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노부나가가 천하를 거의 통일하죠. 근데 배반을 당합니다. 배반 당한 사람을 척결하자고 나온 게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배반 당한 애를 척결하고 결국은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임진왜란 일으킨 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힘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낼름 주워 먹은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혼마 문에 히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도 시대거든요. 에도 시대. 그래서 그 1717년에서 180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이 거래의 신 혼마, 이 사람이, 혼마가 그 당시에 뭐 차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캔들 차트를 만든 거예요. 차트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만들었던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배경이 일본의 전국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본 이제 전국 시대에 보면 도쿠가와 그러니까 1500년대에서 이제 에서 한 대충 한 1600년대죠. 근데 이 여기서 그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그 통일한 배경이 뭔지 아시는 분 5번 세계. 통일한 배경. 전국을 통일한 배경이 뭔지 아신다. 5번 세계. 모른다. 8번 세계. 제가 딱 10분만 하고 끝낼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통일한 배경이, 이 사람이 일어선 배경이, 그 지역이 그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일으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량미예요. 불량미.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일으킨 배경이 군량미가 확보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군량을 걷어서 모으는, 창고에 모으는 이 전국 시대가 거의 끝나가면서 쌀거래가 이제 그러니까 좀 본격적으로, 쌀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를 이제 전국을 물려받고 나서 상업의 중심지 오사카 있죠. 오사카에 이제 그 물자를 많이 날릅니다. 이때 오다 노부나가부터 서양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조총을 들여오죠. 서양의 문물을 가져오고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모은 그 군량미를, 그 쌀을 보관하는 보관 기술, 그리고 그 쌀을 보관하면서 이 창고에 증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이 증권이 사실상 이게 서양이 최초다, 일본이 최초다 그러는데, 전 세계, 일본이 최초라고 우기는 애들은 전 세계 최초의 상품 선물 거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혼마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제 쌀을 걷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걷어왔다. 나는 보관증을 줘요. 그럼 이 보관증이 주식, 즉 유가증권처럼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처럼 유통. 그쵸? 그리고 요 다이묘들이 요런 거를 걷어오면, 다이묘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풍년이에요. 풍년이면 쌀을 걷어가지고 이제 자기네 밑에 부하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풍년이면 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을 발행해요. 요즘 말처럼. 그래서 내년 거둘 쌀에 대한 그 영수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국채 같은 거죠.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이 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일본의 전국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본이 전국 시대를 끝내면서 중앙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그 상업이 발달을 하고 물자가 발달을 하고, 그 물자가 발달을 하면서 이 물자를 유통시키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실상의 최초의 상품 선물 거래가 나오고, 그 상품 선물 거래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혼마 문에이사라는 사람이 캔들 차트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시대의 급속도로 팽창된 경제 규모가 결국은 트레이딩의 초석이 된 거죠. 이런 역사 알고 있었다 5번, 몰랐다 처음 들어봤다 8번. 네, 재밌죠?
제가 이런 교육은 제가 처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론. 뭐 요런 거는 그냥 뭐 이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이 캔들 차트를 보면 군사 용어가 많아요. 예. 왜 군사 용어가 많냐면 기본적으로 이 혼마라는 사람은 이제 이 앞전에서 이제 전국 시대를 겪은 거거든요. 전국 시대가 뭡니까? 1500년대부터 뭐 1600년대까지 뭐 소위 말해 박터지게 전쟁만 한 거예요. 전쟁만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그 병법들이 나옵니다. 병법들이. 그래서 그 병법들이 굉장히 모태가 돼서 이 주식도 전쟁으로 보는 일본인들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집대성되어 있는 게 캔들 차트예요. 그죠? 이 혼마 문해이사가 1717년에서 1803년까지 살았지만 이 앞에 나왔던 그 전국 시대의 전쟁들, 전쟁이 비유가 돼서 캔들 차트의 어떤 모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은 제일 중요로 하는 게 시가와 종가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캔들 차트의 기본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 시가란 뭐예요? 그날 아침에 시작하는, 즉, 전 거래자가 보는 가격,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예. 그리고 종가는 뭐예요? 종가는 그날 전투의 최종 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 전투로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군대가 싸웁니다. A 군대와 이제 B 군대가 싸워요. 어디서 시작을 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쫙 전진해서 제가 다시 그릴게요. 예, 그래서 A 군대랑 B 군대가 여기서 전선을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싸워요. 서로 막 박터지게 싸웁니다. 싸우는데 B 군대가 밀렸어요. 그래서 B 군대가 여기까지 밀리고 A가 여기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죠?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예요. 그래서 혼마 문해이사는 시가와 종가를 전투의 결과라고 봤어요. 전투의 시작점과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전투라고 봤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이기냐 매도세가 이기냐 그럼 그 전투에 베팅을 하는 개념으로 이 캔들 차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가는 뭐예요? 그날 A 군대,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시작을 한 전선의 기준이고요. B는 종가는 뭐죠? 그 결과, 전쟁의 결과, 그날 전투의 종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캔들 차트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좋게 보는 것과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모닝스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져요.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데 전체 이틀 전에 매도한 장대 음봉의 중간을 사실은 이게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간까지 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모닝스타라 그래요. 새벽별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새벽별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중간 눌림목이나 아니면 바닥에서 그러면 한 3일 안에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캔들 패턴을 좀 보고 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염두에 두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목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전투.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중인데 왜 종목 상담을 하고 그러세요? 본인이 종목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 집중하다 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끝나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가을향기니? 이런 건 매너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캔들 차트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이 시작하는 첫날은 굉장히 공격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장대 양봉의 8알선, 예, 8알선이 깨지면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전투가 여기와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매수세라는 전투와, 그죠? 예. 그래서 B라는, 그러니까 매도세라 그럴게요. 매수세가 있고 도세가 있어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막 싸워요. 여기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선이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잠깐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중간에 이쪽으로 진격했는데 진격한 거에 고지에 8알을 뺏기면 그 다음에 확 내려버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보통 장대 양봉에 거래 터진 장대 양봉에 8알선이 깨지면 추세하락으로 많이 봅니다. 장대 양봉에 8알선이 깨지면 저는 추세 이탈을 많이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대충 한번 쫙 볼게요. 자, 이런 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캔들을 한번 봐보세요. 자,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이죠. 그죠? 거래 터진 장대 양봉, 거래가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거래 터진 장대 양봉에 8알선을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추세가 이탈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죠? 이해된다. 5번 3개. 거래 터진 양대, 자, 여기서 매수세가 압도를 했어요. 진격했는데 반격에 부딪힙니다. 반격에 부딪히는데 여기서 박터지게 싸웠는데 이 고지를 점령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단일 캔들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거래 터진 장대 양봉, 거래 터진 장대 양봉에 8알선을 지켰어요. 자, 거래 터진 장대 양봉. 거래 터진 거 맞죠? 장대 양봉에 8알선을 지킵니다. 지키니까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된다, 오버 안 된다, 8번. 단일 캔들로는 제가 이런 거 제일 많이 봅니다. 자, 보세요. 특히 고점에서 거래 터진 장대 양봉에, 거래 터진 거 맞죠? 거래 터진 장대 양봉에 8알선을 음봉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폭망이 나옵니다. 맞죠? 맞잖아요. 네. 이거 만두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서양에서는 펜던트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캔들 차트에서는 만두형이라고 그래요. 자, 삼각 펜던트를 고점에서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뷰웍스. 자, 삼각 펜던트의 고점을 칠 줄 알고 제가 이날 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날 팔아버렸어요. 왜? 음봉 나와버리니까. 이날은 반드시 양봉 나와서 올라가야 돼. 근데 음봉 나와버리니까 팔아버렸어요. 오케이? 자, 똥손과 금손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똥손과 금손의 차이가. 네. 똥손과 금손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뭐 MACD, MACD, 예, 2평, 그 다음에 뭐 RSI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는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캔들은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MACD 2평, RSI,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길게 봤을 때의 추세 플러스 뭐다? 목표치까지 제시를 해줘요. 얼마 정도 올라가고 얼마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일본에서의 그 단순한 캔들 전투는 뭐냐면 그 목표치와 추세를 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여기서 들고 가야 되냐, 여기서 팔고 가야 되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미시적 마이크로, 그러니까 그 현미경 같은 단순한 전투. 일단 뭐 얼마 갈지 얼마 빠질지 모르겠고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이런 거 모르겠고 여기서 팔고 가냐 사고 가냐. 다케다 신겐이랑 오다 노부나가랑 붙었는데 노부나가가 전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 노부나가한테 베팅했으면 일단 철회하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술적 분석,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저기로 본 거죠. 그 일본, 사실 동양도 아니에요.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과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거기서 뭐 미국 연구, 예. 미국 연구, 제가 볼 때 미국 연구, 요렇게가 기술적 분석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간 뽕짝 해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 본 서적이 없죠. 지난 20년간.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는 뭐 혼마를 보세요. 뭐 볼린저를 보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저도 하도 오래 매매하다 보니까 그냥 뽕짝이 되어버렸어. 그냥 제가 수익 잘 나는 패턴을 외워버렸어. 예. 제가 한 20년간 거래한 게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혼마가 이렇고요. 뭐 제시 리버모는 이렇게 했고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제가 수익 나는 패턴, 예, 그냥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막론하고 찍어버릴게.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수익 나는 패턴과 예, 나는 패턴과 예,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좋은 차트를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좋은 차트를 그냥 외우세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 모든 그 사회생활 똑같죠. 어떤 분야든지 뭐 많이 도전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느긋하게 여러분들 하세요라고 해드리면 저도 편한데 근데 되게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냥 쪽집게처럼 드릴게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를 믿고 오실 분들 그냥 드릴게요. 오케이? 예. 안 믿으시면 가입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일본식 차트와 그리고 원래 미국의 그 일본 캔들 차트를 전파한 게 누구냐면 차트를 전파한 사람이 스티브 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티브 니슨의 캔들 차트 투자 기법이라는 책을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캔들 전투는 그냥 이것만 보는 것보다 서양과 결합할 때, 서양의 기술적 분석들, 뭐 MACD, RSI 이런 거랑 결합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뭐 아이리뷰 같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반격형 캔들로 보거든요. 캔들 차트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그 2편 같은 거를 없이 놓고 보면, 그죠? 없이 놓고 보면, 예. 여기서, 자,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 특히 이런 거는. 이 가격이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 설명할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런다? 예. 이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동평균 때문에. 단순하게 이동평균만 보더라도 항상 제가 21선 밑에 있는 건 하지 말라 그러죠.
이동평균, CCI, RSI, MACD 이런 거는 어디다? 서양 거예요. 이 캔들은 단순히 일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캔들 전투는 단순한 마이크로적인 지금 들고 가냐 팔고 가냐 그거를 가르쳐 드리고요. 미국은 목표치를 가르쳐 드리는 게 목표와 추세를 보여드리는 게 미국의 기술적 지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이 똥손 그런 거죠. 잘 못 따라하겠고 맨날 손 들이고 그거는 캔들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중장기적인 미국식 기술적 지표의 배경이 없는 게 아니고 요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 하시는 분이나 손이 느린 분들은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왜 팀장님은 양봉에 매수하세요? 전 음봉에 매수해요. 이 캔들 차트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거죠. 왜 옳은 걸 추천해요? 아예 이거는 뭐 캔들에 대한 이런 거. 저는 음봉에 했었는데 왜 팀장님은 양봉에 하세요? 양봉이 좋나라고 물어보면 제가 화를 안 내요. 저는 음봉에 매수하는 사람인데 왜 양봉에 매수하세요? 그거 가서 혼마한테 물어보세요. 좀 공부를 하고 물어봅시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지식을 갖추고 나서 질문하세요. 이런 것들. 양봉에 매수하세요. 저는 음봉에 매수해요. 그 다음에 단기로 팔아야 할까요? 제가 목표가를 10만원에 추천하면서 20만원 제시했는데 13만 5천원에 팔아야 될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 제가 되게 답답해져요. 왜? 이게 제가 목표가를 2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단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난감해요. 이거 캔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양식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양식의 그 기술적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전혀. 단기로 팔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럼 왜 단기로 팔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캔들 차트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캔들이에요. 뭐냐면 자, 효성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장대 양봉이 쫙 나오죠. 요거는 조금 해당이 안 되겠네. 요런 거죠. 지금 여기에 3개의 캔들을 딱 보자면 캔들 차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장대 양봉의 파란선을 덮으면서 얘가 하락 장악형이 돼버린 거거든요. 요 3개의 캔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 첫날 장대 양봉에 샀어요. 그럼 물렸잖아요. 아니 그 밑에 샀다고 합시다. 이 밑에 샀어요. 자 캔들 차트를 공부하는데 위에서 하락 장악형이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캔들 차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팔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천했어요. 목표가는 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추천해서 잘 수익 나고 있긴 한데 행복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자, 팀장님 이게 하락 장악형인데 이거 팔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단기적으로는 팔아도 되는데 자 보세요. 캔들이 하락 장악형이라서 판다 그러면 캔들이 상승 장악이면 또 사야 되겠네? 그거잖아요. 맞죠? 자, 이 회사를 셀트리온 실제로 그랬죠. 30만원 제시하고 10만원에 추천해서 샀죠. 우리가 다. 자, 여기서 여기라고 제시했는데 단순하게 가는 과정 중에서는 캔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물론 여기도 많이 먹은 거니까 한 80% 먹은 거잖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캔들로 판 거면 단기 캔들 좋아지면 사세요. 근데 단기 캔들 살 거 아니면 그냥 장기 목표가를 들고 가는 게 나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단기 캔들은 하락장악형이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그죠? 요거를 이제 일본 캔들 차트에서 만두형이라고 그러는데 펜던트 나오고 펜던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매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과 마인드를 먼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 종목 10만원에서 30만원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중간에 캔들이 안 좋게 나오면 팔까요? 팔까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막 10만원에 사가지고 15만원 되고, 저도 흔들려요. 3만원, 4만원, 5만원, 20만원 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올라가는 동안 팔까요를 100번 이상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 답은 똑같죠. 장기는 보유, 단기는 매도 가능. 그러면 나중에 가서 30만원 되면 진짜 30만원 됐네요? 근데 왜 팔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 그 계좌를 관리할 때 뭐 큰 수익 이런 걸 떠나서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예, 계좌를 관리할 때 예, 계좌 관리를 할 때 일단 손실이 나면 안 좋아요. 손실이 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이 나면 안 좋으니까 손실은 무조건 5% 미만에서 잘라야 돼요. 미만에서. 근데 이 5% 미만에서 자르려면 내가 그냥 샀어요. 그냥 샀는데 마이너스 5% 가네? 그럼 매도.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게 계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팀이 그냥 마이너스 5% 안쪽에 자르래. 그래서 마이너스 5% 사자마자 5% 마이너스는 다 잘랐어요. 계좌가 자꾸 줄어들어요. 5%가 누적되다 보니까 반토막이 나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5% 몇 번 손절 치다가 샀는데 조금 올라요. 3, 4%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금 5% 손절한 거 만회하고 싶어 3, 4% 그냥 잘라버리게 돼요. 그때 그게 나중에 30%가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 미만에 다 자르는 게 맞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샀다가 다 5% 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단기 캔들 전투에서 제가 찍어드리는 좋은 패턴들 있잖아요. 패턴을 보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패턴이 안 만들어지면 매도하면 손절이든 뭐 본절이든 거의 마이너스 5% 안에서 그게 매도가 됩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것만 해도 두 가지 뭐예요?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은 파랄선 깨지면 아웃이에요. 아웃. 그죠? 삼각 펜던트에서 예. 단기 삼각 펜던트 단기 돌파 자리에서 음봉 나오면 아웃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뷰웍스 같은 거. 그죠? 이 자리. 이거 딱 정확하게 이날 아침에 샀다가 딱 한 마이너스 한 3.5%인가에 손절치고 나온 거거든요. 펜던트에서 돌파 자리. 이날 돌파하잖아요. 고점에. 이때 음봉 나와버리면 바로 던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못 던져요. 그러면 안 던지면 흘러내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장대 양봉의 파랄선.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이때 던지면 마이너스 2%입니다. 올라가면 크게 먹고 내려가면 손실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역으로 제가 이날도 추천했죠. 뷰웍스는 2번 매매했습니다. 자, 이날 어때요? 딱 장대 양봉의 파랄선 지켜주니까 슈팅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패턴들, 좋아하는 패턴과 지켜야 될 패턴들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으면 예, 가면 수익이고 안 가면 단기에 마이너스 5%에서 매도가 됩니다. 그래야 계좌가 항상 뭐다? 시퍼렇게 멍든 내 가슴처럼 파랑 없이 빨강으로만 이루어진다. 빨강으로 이루어지면 어쨌거나 일단은 수익이 나야 돼요. 계좌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은 그 마이너스 5% 손절이랑 당장 일단 뭐 크게 먹는 걸 떠나서 수익이 되려면은 요 캔들 전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간단한 캔들 전투 개념과 그 다음에 오늘 그 캔들 전투 간단하게 캔들 전투의 역사와 배경과 기술 두 가지 펜던트형과 장대 양봉 파랄선 설명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